좋은 표현이네요. 어스라고 합시다, 앞으로. 네. 자,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무슨 뜻이게? 여집합. 내가 아닌 나머지. 됐습니까? 그래서 A의 여집합 이런 무슨 뜻일까? A가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B의 여집합. B가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 표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분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전체 집합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 거야. 됐을까요? 자, 계속 갑니다. 차집합. 뭐라고요? 차집합. 무슨 뜻일게요? 여기서 차가 무슨 뜻일까? 차. 차. 뺄셈이죠. 맞아? 두 수의 차를 구해라. 맞니? 무슨 뜻이야? 빼라는 얘기죠. 자, 우리 뺄셈이라는 말을 어떻게 처음 배웠는지 기억을 좀 해보자. 한 10년 전으로 가야 되겠죠? 나한테 딸기가 10개 있는데 동생이 3개를 뺏어 먹었어요. 몇 개 남아요? 이게 뺄셈이었죠. 맞아?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빼고 남은 게 몇 개인데 의 개념입니다. 그게 뺄셈의 표현이야.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집합의 차집합. 예를 들어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를 말해줘 라는 뜻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A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를 말해줘. 됐습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돼요? 라고 하면 A 집합에서 B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애가 어딜까? 여기만 남겠죠? 됐을까요? 받아들일까요? 하나 더.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잘 들어봐. A에서 B를 뺀 나머지를 말해줘. 됐음? 다시 A에서 B를 뺀 나머지를 말해줘. 됐음? 한 번 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 B가 아닌 것들을 말해줘. 됐습니까? 계속 같은 표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한 번 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을 말해줘. 같은 표현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뭐 한 거야? 말한 거야. 그러면 같은 표현인 게 나와. 그럼 다시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을 말해줘 라고 하면 A 집합이 있어. B 집합이 있어. 자, 전체 집합 안에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B가 아닌 것들을 말해주세요. 어딘데? 바깥 부분이죠. 맞아? 이 바깥 부분이면서 동시에 A에 포함된 애들을 말해줄게요. 됐습니까? 같은 그림. 그래서 우린 차집합 표현 나왔을 때 지금처럼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을 말해줄래요? 라고 말을 바꾸셔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표현 혹시 써 있을까요, 교재? 교재 써 있나요? 써 있나요? 그럼 쓰셔야죠. 써주세요. 연산성질. 자, 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야, A랑 A를 다 합쳐봐. 그럼 A지 뭐. A이면서 동시에 A인 거 누군데? A죠 뭐. 뭐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야, A랑 공집합을 합쳐봐. 그럼 뭔데? A요. 됐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모임에서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의 모임,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의 모임을 합쳐볼게요. 똑같잖아요. 이런 거죠. 공집합입니다. 됐죠?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공집합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전체가 아니면 공집합이죠. 공집합이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A입니다. 이 무슨 뜻이야? A가 아닌 게 아닌 거죠. 됐어?
아무렇지 않지 않은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아닌 게 아니면 A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얘를 국어에서는 이중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중부정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써요. 기호로서. 그러니까 해석 잘 하셔야 돼. A가 아닌 게 아닌 거야. 됐음? 그럼 A란 얘기예요. 아무렇지 않지 않으면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7번 동그라미 뭐가 와야 돼요? 교집합 와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로 더 쓸만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만 좀 쓸게요. 추가 좀 해주세요.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A와 B의 교집합이 B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얘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은 해석해야 돼. A이면서 동시에 B인 애들이 B였대. 그 말은 무슨 뜻? B가 A에 포함됩니다. 됐음? 받아들일까요? A이면서 동시에 B인 친구들을 관찰했더니 그냥 B가 나왔네? 그 말은 무슨 뜻? B가 A에 포함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또 얘기해 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 A와 B의 교집합 뭔데요? B죠? 됐습니까? 그럼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받아들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B가 나왔습니다. A와 B를 모두 합쳤더니 그냥 B랑 똑같았어요. 무슨 뜻일까? A가 B에 포함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A가 B에 포함되어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 말해주세요. 그냥 B라고 말하면 되네. 됐음? 무슨 뜻? B가 A를 포함합니다.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만 더 써주시면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밑에 갑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과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두 가지 이야기만 빨리 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 쭉쭉 풀면서 오늘 수업은 집합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72페이지 계속 갈게요.